시장이 암울하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4월 12일 이선혁 대표가 생존 전략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예약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로 항상 질문 드리잖아요. 여기에 하나 플러스해서 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 지금 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코스피의 이렇게 흐름을 좀 보면 전저점을 전저점을 이제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경고 신호가 나오는데 이것까지 좀 전망을 함께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전망은 되게 어려운데. 네. 내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 지금 지수가 빠지는 거는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전쟁에 의해서 하루 뭐 등락이 막 결정이 되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막 너무 이평선을 막 너무 분석하시고 저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미 사실 너무 막 자산들이 지금 다 싸진 상황이라서 오늘 근데 저는 장중에 좀 특이한 부분을 본 게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보통 단기적으로 이렇게 증시가 좀 빠질 때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좀 바닥을 잡는다고 보는 것들이 코스닥 쪽에서의 수급인데 코스닥 쪽에서 오늘 개인들이 한 12시까지 한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1시 정도부터 이제 매도가 급격하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 반대 매매 회피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며칠 한 2, 3일 전부터는 반대 매매 회피를 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이제 팔아도 계속 빠지면 다음 날 이제 강제 반대 매매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시초가에 막 하한가 다 들어가는 종목들이 막 속출하고 이래요. 근데 아직 그게 나오진 않았고 오늘 처음으로 좀 장중에 이렇게 1,000억 정도를 이렇게 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와서 외국인이 그걸 이제 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까도 이제 위원님께서 코스닥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온다 외국인에 그게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좀 사지는 그런 그 물량을 받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뭐 몇 분 응선을 넘은 것 같다라는 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전쟁이 끝나질 않아서 좀 불확실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여전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도 오늘 시장 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평선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 시장 걱정은 많거든요. 3월 초에 그 저점을 뚫고 내려갈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뚫고 내려가야 반등이 나오겠죠. 내려가야 반등이 나온다.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겠죠. 이런 상황 쪽에서 심리가 물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뭐 여기서 지킬 거야라는 건 일단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넥스트레이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면서 계속 심리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아까 보니까 시간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빠지니까 다 던지시더라고요.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그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올라오기 전에 SK 하이닉스 마지막으로 산 가격대가 17만 원대입니다. 네. 그때 마지막으로 샀을 때가 올라왔을 때. 근데 그때 한번 잘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17만 원이요? 네. 마지막으로 샀을 때. 아. 마지막으로 샀을 때가 네. 지금은 며칠 사이에 또 괜찮네 그러고 조금 좀 줍줍하다 보면 다 물렸네요 지금 또 들어가는 거는. 네. 아니 그 삼성전자 주가 아니고요? 17만 원이라고. 네. 네. 하이닉스 17만 원. 역시 재산 2조. 이게 그 얘기가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2조. 네. 그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네. 그때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단하십니다. 네. 마지막 그러니까 이걸 뭐 자랑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한번 추석 때인가요? 끝나고 났더니 막 딥시크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쫙 들어오고 또 중간에 한번 빅테크 기업들이 AI 케이펙스 증가율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반도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때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고 또 고전에는 지금과 비슷한 케이스 디램 가격이 빠진대요. 쭉 올라오다가 그때 HBM 중심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디램은 괜찮을 거야 하다가 그게 빠지다 보니까 그때 삼성전자는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그렇죠. 4만 원대, 5만 원대, 5만 원대였나? 하여튼 뭐 그때 망하니까 뭐 파운드리를 이렇게 떼어내야 한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분사 얘기. 기대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저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때는.
수율 안 나온다, 뭐 HBM 안 된다, 예. 뭐 그런 그래- 얘기만 할 때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그때가 뭐 어떻게 하이닉스가 한 20만 원대 중반 막 시도하다가 그것도 빠져가지고 한 20만 원대 밑으로 가서 거의 한 17만 원인가 16만 원인가 뭐 거기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럼 이것도 폭이 엄청 큰 거 아닙니까? 30% 빠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런 얘기들 다 나올 때도 그냥 견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큰 수익 내려면 작은 것도 작은 거 이런 파고도 겪어내야 그 다음이 다음 자리가 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한 2월 달까지 해서 올라가는 것만 봤어요.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고 사면 계속 플러스고 빨간불이다 보니까 지금 조정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내려올 때마다 그러니까 좀 샀는데 이번에도 저도 그래요. 이번에 좀 이 정도면 됐겠네 싶어서 현금 있는 거 조금씩 줍줍 네. 예, 하는데 줍줍 할 때마다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생각 들죠. 기분 나쁘죠. 그쵸. 그렇고 살 때마다 빠지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쌓이다 보니까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보니까 제 채널에 와주셔도 김 대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반도체 고점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저도 뭐 의견 충분히 잘 받고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 쪽에서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서 버블론을 연결시켜서 고점이 됐기 때문에 주식을 팔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지금 분위기 쪽에선 여전히 싸진 가격을 이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장 오늘이 내일이 주가가 저점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밀리면 저에게는 확보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활용하겠다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시장을 한번 볼 생각입니다. 네. 그 사실 원래 국내 증시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매우 관심이 많을 거라서 국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표님께서 이 시점에 하필 미국 증시 동향을 하시겠다고 오늘 가져오셨어요. 왜 미국 증시 동향을 지금 봐야 되는지가 저는 좀 궁금한데 그래요? 오늘 가져왔어요? 왜 갑자기 오늘 자료를 미국 증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들어가 있는데요. 예, 네. 예 지금 아. 자료가 없어져가지고 네. 그냥 예 그럼 질문으로 무슨 드릴게요.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아. 건가요? 거기서 이제 봤던 것 중에 레버리지가 미국 네. 시장에서 나오는 레버리지가 일단 한 달 그러니까 2주 사이에 급격하게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CTA 펀드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최근 들어서 기술적 분석 말씀하시는. CTA 펀드라고 그래서 네. 변동성과 같이 움직이는 펀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난 한 1년 동안은 거의 단기 추세는 유도했던 그래서 약간 헤지펀드의 뭐 하나의 어떤 트렌드를 많이 볼 수 있었던 펀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쪽들이 빅스랑 연동이 많이 돼요. 네. 최근에 주식을 많이 비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작년 제 저겁니다. 예. 네,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예. 네, 준비해 주셨네요. 예, 제작진께서. 예. 네. 저한테 놓고 거긴 나오고 예. TV 속으로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저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저만큼 많이 정리됐다. 저 수준을 보게 되면은 과거 2025년도 2023년도 중반 이때가 나왔던 때가 다 빅 케이스가 있었을 때죠. 네. 저럴 때 보통 시장은 바닥을 잡는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이 하나가 더 나오나요? 그 CTA 펀드 얘기는 없나요? 예, 이것도 저 포지션 보게 되면 지금 수준이 거의 미국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기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항상 저쪽들은 빅스 보면서 움직여서 청산된 거 또 많이 비었으면 또 설정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도 이제 밀릴 만큼 밀렸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냐 보다 저점대에서 나오는 변동성은 있어요 항상. 그렇다는 얘기는 더 출렁거리든가 더 그래서 극한의 사람을 공포심으로 확 밀어놓고 거기서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갭상승 해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이거. 예. 더 빠질 것 같아서 정리했더니 그다음에 나 이제 들어서 못하겠어 정리했더니 갭상승이 2%가 나와버려요. 이거 쫓아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주가는 3% 플러스 3% 끝납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럴 위험도 그러니까 약간 주식이 없는 위험도 저렇게 발생한다라고 또 보시게 되면서 그냥 워낙 긍정론자다 보니까 저런 거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얘기가 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실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저 혼자 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저런 거 보면서 그래 이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차장님께도 뉴욕 증시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면 그 마이크론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그리고 샌디스크 주가도 이제 한번 떨어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공포가 더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미국 증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그냥 똑같은 거를 한번 계속 이렇게 보는데 피어앤그리드가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어요. 9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 저희 관세 때 네. 그때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었고 저게 그럼 극단적 공포 뭐 이런 네, 구간인가요? 맞습니다.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아, 거는 네.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로. 네, 익스트림 피어. 피어. 예. 피어. 네. fear, 네, extreme fear. 그 여기까지 좀 떨어져 있어서 항상 뭐 이게 100% 맞진 않지만 이렇게 한 자릿수로 심리적인 공포 지수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하락보다는 좀 반등을 좀 노려볼 시기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빅스인데 빅스가 지금 3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빅스는 추세로 보는 게 아니라 절대 값으로 보는 건데 빅스가 최근에 뭐 되게 우호 뭐 전쟁이 뭐 조기에 종료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어도 24 이하로 내려가질 않았었어요. 그러다 결국에 이제 조금 안 좋아지면 다시 올라오는데 지금 어제가 30.61인데 과거로도 보면은 우리 되게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 때도 거의 30이 피크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30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 모든 게 최악인 상황들로 많이 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님께서 그 CTA 펀드도 사실은 지금 거의 풀로 다 팔아놨거든요. 3월에. 그래서 이제는 현물이 이게 예를 들어 뭐 미장이 만약에 현물 쪽에서 반등한다. 그럼 이제는 매수를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쪽에서는 사실은 좀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고 그냥 이거는 지수가 아니지만 저는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미국이 이란 전쟁을 왜 했냐라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달러 패권에 좀 그 결국 이란이 위안화로 원유를 샀다라는 네. 그 이슈. 근데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중국에서 사실 관세 이후에 미국 쪽에서 원유나 LNG를 수입하거나 이러질 않았는데 미국산 에너지를 중국에서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이란이 어쨌든 혼자서 저는 100% 다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이슈를. 근데 중국이 어쨌든 원유라든지 LNG를 미국 쪽에서 구매를 하겠다. 근데 항상 보면 관세를 때릴 때 너 우리나라한테 에너지 사. 뭐 콩사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도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거는 뭔가 협상을 지금 뭔가 좀 긴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파키스탄 쪽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파키스탄 부총리께서 지금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만나서 이 관련된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회담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이따가 9시에 전쟁부에서 뭐 코멘트 할 거라고 하는데 뭐 희망 고문 드리자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이슈도 있으니 이런 이슈도 계속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마이크론에 네.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줄을 딱 그어놓고 보면은 끝났네. 네, 이거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게 그렇죠. 저렇게 네. 아무런 호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예. 네. 지금은 완연한 하락 추세고 그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빠졌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이게 말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마이크론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고점 대비해서 일정 수준이 이상 빠지면 그 기계적으로 이제 숏 커버, 그러니까 로스컷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절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AI 하드웨어 단에 있는 종목들이 좀 대부분 다 이렇게 좀 어제 좀 나왔어요. 실제로 어제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되게 크게 빠졌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네. 근데 오늘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은 또 올랐어요,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가 이 업황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매도가 일단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저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현물가가 예전보다는 많이 힘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이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현물가가 빠지는 것도 이게 프라이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물가를 저도 사실 고객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게 이렇게 빠졌다고 주가가 30% 빠질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일단 디램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 꺾인다고 해서 주가가 꺾이는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는 뭐 제가 볼 때는 B2C의 비중이 워낙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현물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전체 메모리 거래 시장에서 1%, 3%. 그러니까 이게 선행 지표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일부에서 일부 거래 유통 시장에서 30%가 빠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오늘 좀 패닉셀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마이크론의 저 지지선을 깬 게 우리나라 오늘 메모리 빠진 것도 되게 큰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그래서 현물 시장은 여전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그러면 좀 둔화되냐? 지금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HBM3E보다 지금 그 DDR4 가격이 더 지금 높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저는 뭐 슈티지는 계속 되고 있다. 근데 문제가 그럼 뭔 거 같냐? 오늘 시티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장중에. 네. 이거 나오고 나서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티에서 저기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울고 있는데 정말 뺨을 때린 격이죠. 그러니까 그 봐. 이런 거죠. 그 봐. 목표 주가 하향했잖아.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목표 주가, 그러니까 이 하향한 이유를 열심히 좀 찾아보면 결국에는 27년도까지의 어닝이 꺾이진 않는다. 근데 멀티플을 6배를 줬는데 내가 5배 줄게. 근데 이거는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그러면 금리가 좀 인하가 좀 늦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주가의 할인율을 결국에는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6배, 5배로 하향한 게 17%인 거예요. TP가. 그러다 보니까 뭐 510달러에서 425달러로 이제 조정한 게 좀 있었고 근데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다른 거는 다 좋고요. 안 좋은 거는 딱 하나예요. 현물 가격이 6% 정도 빠진 거 이게 반영이 된 거죠. 그걸 반영한 건데 저는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를 쓰지 않으시고 그 부분을 그냥 전쟁에 대한 어떤 소비에 대한 우려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현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는 이제 하향한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EPS 네. 조정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저는 너무 시장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 현물 가격에. 예,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게 나와서 현물 가격 조정을 반영을 했다라고 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부터 30% 조정받았거든요. 근데 현물가는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최소 지금 그 올 캐파 중에 20%는 LTA로 이미 띄워준 상황이에요. 장기 계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아예 못 쓰는 캐파거든요. 그러면은 수요가 준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너무 이게 좀 좋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테라펩 짓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되게 무모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7년이 돼도 수요를 못 맞출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처음에 연설할 때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경쟁 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죠. 근데 그가 왜 테라펩을 만들겠냐? 결국엔 메모리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근데 저는 만약에 전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대기한 고객이 많으니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라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수요가 우려되는 부분을 프라이싱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도 지금은 프라이싱이 많이 되고 있다. 예. 네. 사실 대표님께서도 마이크론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랑 상당 부분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대표님께서도 그 메모리 가격, 그 현물가 가격 하락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신 바 있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그게 이제 큰 뉴스가 돼서 돌아온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도 해설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 댓글이 괜히 공포심 조장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예. 다운 현상을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인드의 문제죠. 솔직히 스팟 가격 참 중요합니다. 지나고 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빠지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유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근데 그때도 난리 났었어요. 그렇게 쭉쭉 빠지게 되면은 이거 뭐 이제 반도체 고점 HBM도 안 된다는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 한번 일단 보시고 네. 그런 쪽인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엔트로픽 있죠. 네. 엔트로픽이 오픈 AI가 수익이 나는 것보다
엔트로픽이 지금 그 제가 같은 클로드를 통해서 이제 어제 민재기 팀장님도 어제 나오셔서 자기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토큰 사는 비용을 얘기하면서 수익 올라오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오픈 AI보다 그러니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클로드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구나. API가 딱딱하면서 그냥 서로 그냥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딱 결론을 내주는구나라고 알다 보니까 이거 올라가는 수익 모델 보게 되면 빠르게 올라옵니다. 이거 보았을 때 AI가 버블이고 KPS 투자 안 하고 그러면서 메모리가 이제 끝나고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 차트 하나 딱 보고 아이고 이건 더 사야겠네란 마음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는 절대 후퇴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나오고 아직 보여주지도 않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 여기서도 약간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까 우리 차장님이 다 하셨네요. 네. 더 볼게요. 의견이에요, 의견. 네. 여기서 이제 KB 캐시 얘기 나오면서 네. 이거 가지고 이번에 지금 저게 그 터보 퀀트. 예. 터보 퀀트 관련된 쪽에 얘기를 나오면서 이걸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가게 되면 더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메모리가 그냥 단순하게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비용 낮추고 싶어요.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비용 낮추고 해서 만약에 그러면 랜드나 SRAM이나 이런 쪽들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또 갈 수 있는데 이건 뭐 메모리 아닙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랜드 만약에 쓰인다 그러면은 D램은 그쪽으로 더 좋아지다 보니까 이쪽은 더 솔티지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구조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걸로 봤었을 때 그냥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화물가 하락의 원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지금 나오는 거는 그렇다라고 하고 여기서 좀 보실 게 이제 실적 관련된 쪽에서 이제 PR 바뀌다 보니까 목표가 바뀐 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건 얘기를 안 해요. 불 케이스도 있습니다. 불 케이스는 그대로 $550 되고 있고 D램 HBM 수율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이것도 있는데 비관적 시나리오도 그럼 지금은 $250 또 보았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베스트 불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이렇게 세 개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550도 여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리고 여기다 보게 되면 수급 균형 능력 공급 과잉 발생 시 뭐 추정치 하향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멘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때문에 주가 안 좋으면은 이런 거 반응합니다. 그런 쪽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큰 이상 없고 내일 가게 되면 고정거래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게 큰 이상 없다. 그리고 적어도 아마 이 상태 돼서 그냥 올라가지는 않네라고 해서 걱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유지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크론 주가가 더 하락하더라도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 정도 주가 레벨이면 너무 주가 보지 말고 매수해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요즘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빠지면 사라라고 하시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빠지면 사라. 던져놓고 말면 샀는데 계속 빠져요. 네. 어쩌라고 이러면서 너 때문에 뭐 얼마에서 얼마에 샀는데 계속 빠지다 보니까 손해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장에서는 저희가 상승장만 겪다 보니까 하락 조정절 때 대응하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토요일 강의에서 토요일 오프라인 강의 예. 현장에서 이 비밀을 풀어주신다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네, 핵심은 그래도 조금은 알려주셔야죠. 현금입니다.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이나 이거를 좀 내가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조정의 분위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현금을 늦춰둔 그러니까 현금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좌를 뭐 안 가는 거 정리해서 둔다든가 아니면 또 어디 예금 만기 됐네 이거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그걸 어떻게 매매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어요. 그 지금 자리 못 잡고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 또 지금 거기다가 다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유가 보고 있고 네. 오늘 하락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환율 같아요. 오지도 못하는 환율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놀랐고 네. 그런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하면서 현금 능력만 갖추게 되면 저는 그냥 아까 보니까 댓글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저도 올해 이번 오늘장에서 손해 봤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 말투가. 예. 네. 당연히 모아가는 게 저는 손해 나죠. 예, 지금 이번부터 모으겠어라고 하는 가격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17만 원 얘기를 드렸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그 건재부터 들어간 거 다 물렸죠. 근데 트레이딩 계좌는 안 물렸. 네. 오늘 같은 날 알루미늄 막 이거 하면서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이쪽으로 또 끌어가야죠. 그러니까 어디서 돈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또 자리 괜찮다 그러면 그것도 더 들어가겠죠. 근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현금 능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기서 더 빠진다 안 빠진다 밀리면 사라 이거 절대 안 중요합니다.
내 현금이 얼마큼 관리가 돼 있느냐 그러면 하락은 또 이거를 대응할 수 있고 거기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주가가 이러다가 다 못 샀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얘기가 그래서 현금을 더 빨리 써도 안 되고 더 늦게 써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요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걸 이제 시장과 보면서 내가 맞춰 나가는 거죠, 보조를.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조금 비싸게 샀다고 그래도 물량을 채웠다 그러면 그거라도 해결해야죠. 그리고 돌아서게 되면 나머지 갖고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아까 저희가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봤을 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SK 하이닉스를 그 기관이 순매수 1위에 올렸는데 SK 스퀘어는 또 순매도 1위에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외국인으로 넘어가면 또 반대였습니다. 요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일단 그 SK 스퀘어의 특성이 SK 하이닉스를 이제 캡을 씌워 넣었으니까 펀드마다 SK 하이닉스를 꽉꽉 다 대부분 아마 이번에 전쟁 나기 전까지도 꽉꽉 다 채워 놓으셨을 거예요. 네, 주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계속 올라가니까 또 쳐내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엔 시장을 못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번외로 채우는 것이 삼성전기랑 SK 스퀘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아마 이제 리밸런싱 하면서 그럴 거예요. 그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원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종목을 10% 이상 못 담아서 네, 네. 요 SK 하이닉스 10%꽉 채우고 네. 그다음에 담고. 스퀘어를 담았는데 이게 하이닉스도 빠졌으니까 네, 네. 그러면 스퀘어부터 줄인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채우면 다시 하이닉스부터 채운다. 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오히려 약간 SK 하이닉스는 좀 더 하이닉스보다 스퀘어가 좀 더 레버리지가 크게 움직인다고 해야 될까요? 베타가 크게. 약간은 그런데 저는 네. 거의 유사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SK 하이닉스가 또 그 호재가 하나 있잖아요. ADR. 네. 네. 그걸로 인해서 그게 이제 아직 그 확정은 안 됐어요. 어떻게 ADR을 상장하겠다. 뭐 신주를 발행해서 아니면은 내가 자사주로 매입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확정은 신주 안 발행으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 뭐 그게 확정은 아닌 걸로 저는 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하면 그게 상장을 그 미국에 하지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일정 금액의 유동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면 그거 그냥 일반 신주만 발행해서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텐데 거기에서의 또 SK 스퀘어랑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는 근데 지금은 그것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그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그게 네. 아마 가장 클 것 아마도 같습니다. 네. 그럼 비중에 대한 문제. 비중에 대한 네. 조절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얘기 또 깊게 좀 해봤는데 또 못지않게 큰 이슈가 하나 있어서 삼천당 제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 대표님도 이제 상당히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네, 시장을 보셨을 텐데 코스닥 시총 1위가 하한가를 맞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네, 벌어지면 봐야죠. 네, 근데 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올라올 때도 그랬고, 근데 그래서 뭐 특별히 말씀 못 드렸어요. 올라올 때도 그렇고, 저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강한 확신도 없었고 그런 쪽이다 보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것도 없었고 그냥 주주분들 올라가셔서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기분 나쁘대요. 비웃는 거냐고. 그래서 축하드리는 것도 울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또 감명값을 모르겠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과정들 뭐 이제 처음에 세론인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라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확대가 돼서 뭐 이제 좀 의문들을 제기하는 것들 관련된 쪽에서 제가 중요한 거는 이번에 뭐 그래서 뭐 고소하고 막 그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블로거에 허위 대해서 사실을 저렇게 나오네요. 네. 나오긴 하고 하는데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거는 회사가 해야 될 일 같아요. 왜냐하면은 회사가 그러면 블로거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러면 약간 저기 내용들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뭐 좀 비밀이고 하여튼 내용들이 물론 다는 공개를 못 하겠죠.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궁금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줘야 그 다음에 의문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쪽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블로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코스닥 쪽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급도 괜찮았고 네. 네, 낙폭도 좀 나았는데 어쨌든 시총 1위가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을 한번 보이면 그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에서의 그 투심도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걱정이 되는데 네, 파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이렇게 뭐 주도 섹터가 바이오다. 그럼 바이오 쪽에서 이런 큰 변화가 한번 나왔다. 그러면 바이오 쪽가 다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오늘 코스피의 하락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더 약간 투매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는데 그게 또 지금 공교롭게도 이번 4월부터 5월까지 또 학회들 쭉 있어요. 그래서 네. 좀 해볼 만한 회사들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거기 같이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분위기는 이게 삼천당 제약만의 얘기고 거기서 따로 떨어져서 나머지로 간다 그러면 또 바뀔 수 있겠죠. 예. 근데 일단 뭐 지금 약간 성장주에 대해서도 주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약간 위축되는 게 금리도 좀 올라가다 보면서 지금 로봇주도 별로 안 좋아요 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반토막 났습니다. 네. 100만 원 가던 게 50만 원대 있고 그런 로봇주 그렇죠. 우주항공주 그렇죠. 이쪽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도 그래요. 현대차도 지금 EPS로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로봇 밸류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게 확 금리가 약간 이제 고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 영향받는 거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밸류를 줄 만한 충분한 성장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빠졌던 거 금방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이냐라고 봤을 때는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쪽들은 아마 제가 보기엔 4월 말인가요? 그때 저 테슬라의 옵티머스 다음 버전 얘기가 또 중반인가 하여튼 그때 또 나올 겁니다. 그때쯤에서 이거 구체가 됐네. 그럼 그때부터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또 가장 좋은 메리트는 많이 빠지면 또 스토리만 만나면 또 대차게 올라옵니다.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시점을 또 잘 봐서 이용하신 분들은 또 충분히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보여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삼천당 제약은 일단 개별적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 쪽까지 영향을 갖다 하는 쪽으로밖에 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요. 예. 차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건이라고 표현해도 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사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삼천당 제약의 그 대단함을 사실 미리 알지 못했고 예, 그래서 사실 뭐 그냥 바라만 보고 와 대단하다 뭐 이렇게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언뜻 보니까 오늘 저도 돌아다니는 글을 봤는데 그 글 안에 좋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주가를 올렸던 모멘텀들을 다 이제 완전히 이제 부정하는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종목을 좀 좋게 또 표현하는 애널리스트가 있고 이거를 좀 약간은 좀 비판적으로 또 하시는 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게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 종목이 하한가 간 것도 간 건데 이걸로 인해서 오늘 어부지리로 빠진 종목이 하나 있어요. 네. 알지노믹스라고. 네네. 그 종목이 이번에 이제 그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하면서 거의 대부분 그 종목이 다 편입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수급의 수혜를 받기도 했는데 이제 오늘 삼천당이 하한가를 들어가면서 매도를 못하니 매도가 이 ETF로 들어오면 현금화를 해서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뭐 알테오젠이나 알지노믹스 같은 것들을 매도해서 이 현금이 나가야 되니까 알지노믹스가 15%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내일은 만약에 하한가가 당연히 풀리기를 바라겠지만 만약에 내일도 조금 영향이 있다면 이제 또 그런 좀 약간 근데 그게 이제 이게 펀드에 들어가 있는 자금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들고 있는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약간의 반대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로스컷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저는 변동성은 삼천당 제약도 빨리 좀 줄어드는 게 전체 코스닥 시장에도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시총 1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여전히 1위긴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걸 쭉 종합해 보면 삼천당이 코스닥의 1등이자 액티브 ETF에도 영향을 이제 바이오들의 영향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러면 코스닥을 우리가 막 3천 뭐 꿈을 꾸기도 했었잖아요. 네.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라도 공교롭게도 또 삼천당이에요. 삼천당이 하한가 가면서 지금 코스닥 3천은 뭐 말이 안 돼. 삼천닭이 가능하냐.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삼천당이 만약에 여기서 더 하락한다라고 본다면요. 대체제로 누군가가 더 올라가줘야 그러니까요. 코스닥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차 전지가 살려줄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2차 전지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최근에 2차전지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 시장은 안 좋은데 물론 이제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측면에서도 2차전지가 좀 떠오르고 있긴 한데 사실은 2차전지는 이제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1개월 동안 수익률을 제가 한번 가져가 봤는데 코스피가 1개월 동안 8% 마이너스 난 동안 LNF가 38%나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코스닥 지수가 올라서 올랐냐? 아니거든요. 코스닥 지수도 빠졌는데 LNF만 잘 갔던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의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변화들이 있어요. 일단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그 FSD 허용해주고 그 해당 모델이 굉장히 그 판매량이 급증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거를 결국엔 열어주면 허용을 해주면 그 나라에서도 좀 많이 팔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일단 첫 번째로는 유럽 쪽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지금 거의 1년 만에 반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지표를 안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은 저는 유럽 쪽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올라오는 부분들 그게 이제 이유가 중국산 전기차에 우리가 밀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유럽 쪽에서 최저 가격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중국과의 이제 가격 경쟁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4월 10일이죠. 네덜란드 쪽에서 감독형 FSD 승인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된다면 저 나라도 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좀 이제 좀 허용을 해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우리나라에서 허용했을 때 그 수량이 급증했잖아요. 판매대가 그거를 보면 하반기에 이 부분이 좀 확산될 경우에 판매량이 좀 살아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그 Y 쪽에 독점 공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작년에 되게 안 좋았던 게 재고평가 손실로 완전히 되게 안 좋았는데 그게 거꾸로 지금은 리튬 가격이 좀 좋아지고 재고가 다 좀 정리가 돼서 그게 좀 환입이 오히려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숫자들 보니까 여전히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시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조금씩 올리실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LNF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좀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해놓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어쨌든 먹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일단은 중간 선거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전기차일 수 있어서 저는 전기차가 지금 많이 눌렸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저는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도체가 만약에 뭐 하반기에 꺾이든 좀 꺾일 때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2차 전지 요즘에 보면 다 이제 ESS로 돈 벌 거다, 돈 벌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ESS도 좋은 상황에 전기차 상황이 더 좋아진다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저는 계속 ESS는 그 EV 시장에 비해서 여전히 되게 낮거든요. 많이 봐도 한 20%? 그렇기 때문에 ESS로 이 큰 조식을 보내기엔 좀 어렵고 ESS는 그냥 ESS만의 그런 좀 작은 종목들을 하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ESS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ESS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가 LFP잖아요. 근데 그거를 향후에는 나트륨으로 전환할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아까 이제 그 대표님께서 알미늄 알미늄 주식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약간 수혜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람들은 전고체 전지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전고체보다 나트륨에 먼저 지금 양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는 저는 LFP보다는 LFP 당연히 할 건데 이제 그 나트륨 배터리도 이게 2차 전지의 어떤 테마가 살아난다면 이 섹터가 살아난다면 분명히 또 끌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좀 해 놓으시면 ESS 쪽하고도 맞물려 가지고 충분히 저는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코스닥 분위기 안 좋은데 2차 전지가 다시 예전처럼 이제 주도를 좀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 얘기는 많이 해가지고 목이 메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갖고 있는 종목 가지고 또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유 종목이니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그걸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끝나라고. 아 근데 이게 아까 LNF 얘기도 하셨지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EV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고유가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수혜다. 네. 이거는 지나봐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내가 휘발유 차를 타고 있어요. 근데 어이구 미터당 2,000원이래 못 하겠는데? 라고 하다가 그걸 카드값 보면 찍히는 거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지나 고유가가 유지가 돼야 그다음에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혜라고 해서 전기차가 지금 그래서 2차 전지가 간다 이거는 아직은 논리가 아닙니다. 이게 계속 되는 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 러우 전쟁 때는 어땠나요? 러우 전쟁 때도 그 전기차 많이 팔렸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팔렸다가 그렇게 오래 못 갔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이제 뭐 보조금 얘기 나오고 그때 뭐 교체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가 가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LNF는 테슬라랑 약간 그래도 결이 맞아요. 하이니켈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는 그래도 테슬라 쪽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축이 그러니까 실적에 이제 더 이상 빠지는 게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게 ESS거든요. 그러면 ESS랑 전기차 관련 쪽에서 어느 쪽이 실적을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다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나트륨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에 맞는 종목들이 이제 그다음에 팡팡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데 기본은 ESS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적의 바탕이 되거든요. 더 이상 실적이 적자났다, 흑자났다 이거 가지고 AMPC 빼고 나면 적자야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다음부터 밸류를 끌어올 수가 딱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장비주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그 나트륨 배터리 장비주. 아니요, 저 알박. 아, 예. 알박, 예. 알루미늄 박, 아 예. 알박기, 아 네네. 알박기. 그런 거, 예, 그런 거 보시면서 일단은 근데 지금 관련된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조금 나갔다고 하는 회사가 오늘 갔다가 이제 위에서 쭉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그렇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예. 그 변동성은 좀 심할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처음에 나왔을 막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거는 좀 보시면서 하시되 기반을 잡아야 그 다음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실적 되다 보니까 옛날만큼의 그 높은 밸류를 주겠느냐 이건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보다는 일단 한번 좀 플레이를 해본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